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정기용 교수의 강연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뇌출혈 강의 들으시느라고 많이 긴장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예, 수면 장애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삶의 질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면 장애는 나이에 구분 없이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누구한테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양상이 조금은 다른데 젊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잠 못 자는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낮에 졸리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증상을 초래하고요. 반면에 노인들은 밤에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밤새 잠 못 자서 고통을 받고요. 잠을 자더라도 한두 시간 자서 깨고 또 못 자고 그리고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더 자고 싶은데 아침에 할 일도 없는데 계속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명의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시고 한 분은 젊은 사람인데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는 70대 여성분이신데요.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잠을 더 자고 싶은데 도저히 잠이 안 오고 너무 괴롭고 해서 할 수 없이 수면제를 처방받고 그러다가 저희 수면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환자의 그 수면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까 저녁을 한 이제 6시경 먹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 보면 잠이 막 쏟아지고 졸립습니다. 그래서 8시에 가서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8시요? 네. 잠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시경에 깹니다. 1시. 그런데 1시에 깨면은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예, 없어요. 나는 5시까지 자고 싶어요. 예.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언제 잠이 오나 이제 오나 하다가 결국은 수면제를 먹게 됐는데 예. 수면제를 먹으면은 이제 한 2-3시간 정도 자는데 오전 내내 정신이 몽롱하고 피로하고 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아유, 힘드시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젊은 사람 케이스입니다. 20대 여성 대학생인데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들고 학교를 지각하거나 빠지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억지로 일어나서 가더라도 오전 내내 이제 수업 시간에 졸리고 무기력해지고 커피를 2-3잔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또 수면 패턴을 봤더니 새벽 3시, 4시, 5시나 돼야 잠이 오고요. 아이고. 예, 본인은 이제 1시, 2시 새벽 그때 이제 막 활력도 넘치고 막 일을 하고 싶어요. 집중력이 좋으니까요. 예, 그때 과제도 하고 숙제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고 또 그러면 이제 학교를 이제 제때 가기 위해서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1시나 2시쯤 자려고 해도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 분 다 잠을 제대로 잘 못 주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그 70대 어머니는 수면제 드셨는데도 왜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네. 이 두 분이 둘 다 새벽 2시에서 4시, 5시 사이에 잠을 못 자시는 분이에요. 근데 양상은 조금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그 수면 시간을 결정하는 생체 시계의 문제입니다. 생체 시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좀 어렵죠? 여러분들 올빼미형,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올빼미형, 종달새형 들어보셨죠? 예,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의 활동을 조절하는 시계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 시계가 뇌에 있습니다. 뇌에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아주 자그마한 그 신경핵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모든 활동,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밥 먹고 언제 활동하고 언제 생각하고 심지어 호르몬 분비 같은 시간도 다 조절하는 그런 중추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생체 시계라고 합니다. 이 생체 시계가 꼬이면 이런 두 분 같이 수면 문제도 생기지만 기분 변화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만성적으로 이렇게 방치했을 때는 암도 발생이 증가하고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증가합니다. 생체 시계는 뭐 남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 또는 가서 시차가 생기죠. 그 시차 증후군이라 하는데 그게 바로 생체 시계가 나의 생체 시계하고 현지 시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구의 대부분은 11시에서 12시경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서 7시에 일어나거든요.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이런 패턴으로 잠을 자는데 그것을 중간형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고 요거보다 여기 화면 보시면 이거보다 이제 너무 일찍 자고 너무 일찍 깨는 소위 말하는 아침형 인간 또는 종달새형 인간이 되고요. 이 중간형보다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보이면 올빼미형 또는 저녁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달새형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활력이 제일 좋고요. 오전에 모든 활동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늦게부터 특히 초저녁이 되면 소위 말해서 배터리가 다 방전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저녁 잠이 오게 되고 이제 일찍 자야지 됩니다. 반면에 그 올빼미형은 이제 저녁 한 10시, 11시 이때부터 활력이 생겨서 그때부터 뭐 일도 하고 과제도 하고 하는데 이제 새벽 4시, 5시, 심지어는 뭐 7시에 자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언제 일어나야 되겠어요? 10시, 11시, 12시 오전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남들이 보기엔 매우 게으름뱅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게으름뱅이가 아니고요. 생체 시계의 문제 때문에 생체 시계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체 시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수면 장애를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수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경우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너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생체 시계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특히 나이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점차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딱 얘가 이제 밤늦게 자기 시작하면은 사춘기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특이한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20대 초반까지 점점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가요. 이 학생처럼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죠. 그러다가 20대 중반부터는 서서히 다시 일찍 조금씩 앞쪽으로 당겨지면서 점점 나이가 들 때까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쪽으로 조금씩 변하는데 50대 정도, 40, 50대 정도 되면 이제 중간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앞쪽으로 당겨져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너무 일찍 자고 초저녁에 뭐 7, 8시에 잠들어서 12시, 1시, 새벽 1, 2시에 깨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떤 병적인 것보다는 노화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너무 지나치게 이런 환자분처럼 너무 일찍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생체 시계 문제로 인해서 수면 문제가 생기면 수면제가 답이 아닙니다. 생체 시계를 흐트러진 생체 시계를 바로 잡아주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되겠습니다. 생체 시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빛인데요. 빛이요? 아주 밝은 빛인데 특히 푸른색 성분이 많은 블루라이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밝은 빛에 노출되게 되면은 생체 시계가 뒤로 조금씩 밀립니다.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가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이나 밝은 빛을 쬐게 되면은 생체 시계가 앞으로 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70대 환자분을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먼저 이런 생체 시계 문제가 있으면 급격하게 서너 시간, 너댓 시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변화시키고 이분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줘야 돼요. 이분은 아침 6시, 7시 일어나고 싶어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시에 깨는 것을 한 3시나 4시까지 정도 늦춰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녁 먹고 일단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TV 보지 말고 산책하고 육체적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빛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밝은 빛을 저녁 시간에 켜놓게 되면은 한두 시간 정도 잠자는 시간을 미쳐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뭐 어둡다, 이제 새벽이라고 아무 할 일 없으니까 나 자고 싶어 하지 말고 그때 어떤 집안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코치를 하고
했더니 한 4주 정도 지나니까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고요. 잘 됐다. 나름대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 20대 여대생은 이분은 이제 일어나는 시간을 원래 10시, 11시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9시 정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갈 수 있게 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밝은 빛을 쬐는 것이 이제 반대죠. 노인하고 반대로 아침에 햇빛을 강하게 쬐고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해야 돼서 하루 3일에 한 30분 간격으로 점점점 이렇게 조금씩 당겨서 9시까지 세팅을 마치고, 그다음에 밤에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이 효과가 상쇄됩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멜라토닌이 이제 보통 우리가 수면제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수면제가 아니라 생체 시계를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을 처방을 해서 일정한 시간에 먹게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잠시만 방심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항상 주중이나 주말이나 유지를 해야지 하루 한 번만 다시 돌아가도 다시 도루묵됩니다. 돌아오기 그래서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관리가 필요한데, 우선 잠을 잘 들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수면 의식, 슬립 루틴, 수면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면 의식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 의식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저녁에 잘 때가 되면은 옷 갈아입고 양치하고 침대 정리하고 하면서 잠잘 준비를 매일 습관화시키면 나중에는 저녁에 잠옷 입고 양치만 해도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잠이 오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졸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마트폰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졸리면 무조건 자자. 이게 이거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특히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주중과 주말이 똑같아야 됩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주말에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강연을 이제 마무리 드리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수면을 제어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수면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생체 시계를 흐트러뜨려서 역행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평상시에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 가지는 거, 이 3가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